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그 금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었고, 금관과 같은 위세품으로서 오늘은 이 허리띠, 금제 과대에 대한 그 상징 의미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금제 과대의 조형 원리를 간단하게 말하면 우선 대전제하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조인 솔개의 도안과 지령의 상징인 물고기를 신권과 왕권으로 의부라는 것은 상징 의미를 부호화한 것을 의부라고 합니다. 그런 위세품이다. 위세품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왕들이 그 왕의 권위를, 위엄을, 세력을 표징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어떤 물징, 그것을 위세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금관, 금제과대, 금동신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왕의 권능을 나타내는 위세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대에 대해서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에 설명되어 있는 이 이야기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고 또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겠는데, 민족문화 대백과에는 과대의 모양이라 이런 것만 얘기했지 과대에 표징되어 있는 상징 의미에 대한 그 의부에 대한 해석은 여기에 표현해 놓지 않았거든요. 저는 거기에 표현된 의미 부호의 해석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우선 과대는 소재에 따라 금으로 만든 것, 은으로 만든 것, 옥으로 만든 대, 그 다음에 물소뿔, 이 물소뿔 서자예요. 물소뿔로 만든 것, 돌로 만든 것, 석대, 그 다음에 뿔로 만든 각대 등으로 이제 나눕니다. 이것은 이제 과대의 그 소재에 대해서 나눈 분류이고, 과대는 근본적으로 이런 금대나 은대 이전에 배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걸 포대라고 하는 거예요. 포대를 모체로 하여 옷을 여미고 몸을 보호하는 구실에서 지배계급의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장신구로 변천되면서 양식이 복잡해지고 실용성보다 의식적, 주술적 의미를 지닌 상징물.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부호화했다 해서 의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과대는 과판, 띠 꾸미개, 뒤에 그림에서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과판으로 연결된 띠에 고곡이라든지 물고기, 새, 토끼, 토끼가 아니라 도끼, 그 과대 도끼의 조형물을 매단 것은 이 과대가 유목민들의 어떤 그 포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목민들이 유목하면서 필요한 도구, 그걸 허리띠에 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도끼나 칼, 유목민들이 이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칼도 필요하고 도끼도 필요하고 사냥물들을 해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걸 뭐 주머니에 넣자니 그렇고 해서 과대에다가 탁 차는 것이죠. 우리가 군대에서 보면 이 탄띠라고 있는데 이 안에 탄약도 딱딱 채우고 거기에 대검도 채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한 것 마찬가지입니다. 도끼라든지 또 투조, 규형이라는 것은 그 각이진, 이런 각이진 형태, 이런 것을 규형이라 합니다. 그런 것을 뚫어서 조각한 투조 규형, 숫돌형,
쪽집게형 등의 사냥 도구를 변형 축소한 조형물을 매달아 놓았다. 과판은 심렵형, 그 하트형, 이 심장형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된 것, 타원형, 방형, 네모진 것, 판에 주로 당초문, 운문, 연화문 등을 투각하거나 타출 기법을 이용하였다. 타출 기법이라는 것은 그것을 만들 때 밑판을 내놓고 그 위에 이제 금판을 올려가지고 위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때려서 돌출 표현되게 하는 기법. 1921년 금관으로서는 최초로 발견된 금관총 금관과 함께 이런 화려한 금제 과대가 21년도 출토되어 있죠. 이것은 국보 88호인데 지금 여기서 교과서에선 이걸 5세기로 봤어요. 5세기로 봤는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제 과대가 굉장히 간단하게 된 것에서부터 뒤로 오면서 이 상징 의미를 더 집어넣어 가지고 조형을 더 화려하게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금관총의 금제 과대는 굉장히 화려할 뿐 아니라 복잡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은 6세기 것으로 보는 것이 온당할 것 같은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와 같은 금제 고곡을 매달아 놨어요. 이와 같은 고곡도 있지만은 금제로 만든 고곡이 있다. 또 여기에 이 물고기, 금제 금어라 그럽니다. 금으로 된 물고기라 해서 물고기를 매달아 놨다. 이것은 무엇일까? 사냥 도구를 매달기 위한 그 어떤 실용의 허리띠에서 장식적으로 이렇게 위세품으로 발전되었지만 왜 이와 같은 물고기를 매달아 놓았을까? 이런 그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이런 드리개에 이와 같이 긴 게 있고 작은 거나 긴 것이나 여기에 이와 같은 둥근 조형의 조형물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매달았죠. 이런 거 보면은 또 그렇지 않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것도 그 숫자적으로 어떤 의미를 두고서 10개나 6개를 조형화했을 텐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설명을 못했습니다. 해석을 못하고 어떤 해석의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김병모 교수님은 추정을 하기를 이것은 이 왕이 거느린 그 부족 집단의 숫자가 아닌가 이런 하나의 가설을 제시한 바는 있었지만 다른 분들은 아직 그러한 다른 해석을 내놓지 못했어요. 저도 아직 그 김병모님의 설에 동의를 표하지도 않고 또 제 설을 이제 전개하지도 못한 그런 약간 어정쩡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이러한 실물들, 물증들을 더 본 다음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황남대총 북분에서 나온 것인데 황남대총에서 북분이라는 것은 여성분으로 추정된다고 했죠. 여기에 부인대라고 하는 명문이 있는 은으로 된 혁대가 나와가지고 그것이 부인의 무덤으로 봅니다. 근데 이 북분이 부인의 무덤인데
북분에서 금관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금제과대도 나오고, 남분에서는 금제과대는 나왔는데 금관은 안 나오고 은관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신라 5세기 무렵의 그 남녀의 어떤 등위, 신분의 구분, 이런 것이 그 어떻게 전개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저로서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잘렸습니다만 여기까지 금제 고곡도 있고, 고곡도 그 옥으로 된 옥도 있고, 그 다음에 금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칼이 도자가 있고, 요런 아주 있죠. 요것도 이 금어의 변형 형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금제 고곡이 하나 또 달려 있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보건대 이거는 이제 칼 도자고 조그마한 손칼이겠죠. 여기는 금어고. 그런데 여기에서 요거 말이죠. 이것을 지금까지는 기존 학계에서는 삼엽 또는 삼지엽으로 얘기했어요. 세가닥 잎사귀. 그거는 일본 고고학계가 그렇게 명명했는데 그것을 한국 고고학계도 그대로 습용해서 삼지엽, 삼엽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삼엽이라고 합시다. 삼엽이라고 하면은 세가닥 잎사귀란 말인데 이 과대의 과판마다 왜 세가닥 잎사귀를 저렇게 조형화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해놓은 것을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삼엽이 아니고 삼엽이 아니다. 이것은 솔개다, 솔개. 새다 이 말이죠. 왜 솔개의 조형으로 보느냐? 뒤에 더 물증을, 증거를 대면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솔개인데, 요 상단에도 보면 요거 솔개다 이 말이에요. 이 솔개는 거꾸로 조형화되어 있고, 요 솔개는 위로 쳐다보면서 조형을 해서 거꾸로 보는 솔개와 쳐다보는 솔개를 두 개가 이렇게 상하, 조응을 시켜놨다. 이렇게 봅니다. 이 솔개라는 것은 신조, 신라왕들이 조익형 했잖아요. 솔개의 날개를 쫙 해가지고 관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개라는 것이 군왕의 심볼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천조, 하늘의 새, 신조, 신의 새, 그것이 왕의 신권을 표징하는 새.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판 안에도 이 솔개의 조형을 했는데 위에 있는 이것을 삼엽으로는 지금까지 잘 못 읽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래에 있는 것은 하나의 과판 안에 들어있는 솔개니까 얼른 파악이 되는데 위에 있는 것은 나누어진 가판에 붙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것이 과판 두 개가 딱 붙여놓으면 이렇게 연결돼서 요걸 빨리 읽어낼 수 있는데 이것이 어그러져 가지고 벌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솔개의 조형으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솔개의 조형이다. 아래 위 요거 또 요거 이렇게 상하 조형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밑에 있는 이것은 또 뭐냐? 요게 중요한데 이것을 볼 때 요것을 볼 때
눈에 대번 들어오는 것은 요것만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요거 두 개 요것만.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요것을 보지 않고 요 음각한 요 오려낸 요 안의 조형을 봤습니다. 요 안의 조형을 보면은 이거 역시 솔개의 변형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창녕교동에서 출토된 은제과대입니다. 은제인데 창녕 지역은 그 당시 가야 세력이거든요. 가야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야국의 과대와 신라의 과대의 관계성 이런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왕권이 서로 달랐었는데도 과대가 나타내고 있는 조형물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위세품이니까 위세품의 조형이 같다는 것은 어떤 그 가야와 신라의 정치 세력 간의 공통분모를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창녕교동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지금 동경박물관에 있는 이 금동관의 소슴대가 쫙 올라가 있는 이 금동관도 이 창녕교동에서 출토된 것이거든요. 거기에 이런 은제과대도 나왔는데 여기도 보면은 여기의 양식은 그 금관총 과대와 비슷한 양식을 띠고 있어요. 이 양식은. 그런데 이것은 은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은어도 달려 있고 여기에 또 이런 투조 은판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라와 가야 세력 간의 어떤 그 친연성, 관계성 이런 것을 이러한 위세품의 비교로서 엿볼 수 있는 물건이다. 이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그 신라나 가야의 5, 6세기의 금동과대, 금제과대나 은제과대보다도 한 500년 내지 600년 뒤의 거란이 세운 요나라의 진국공주의 요대에 보면은 이것이 더 원시적이에요. 이거는 우리 신라나 가야 때는 이와 같이 조형도 이미 정밀하게 됐으려니와 이것도 더구나 금 또는 은으로 만든 데 비해서 거란족 요나라 때의 이것도 공주 아닙니까? 공주인데 금이나 은으로 안 만들고 배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가죽도 아니고 배입니다. 포대로. 그런데 이 조형은 이와 같이 드리개를 이렇게 했고 드리개 밑에 뭐 이렇게 단 것도 있고 이런 거. 이것은 작은 주머니. 이 주머니 안에 뭐 부싯돌 같은 걸 넣어가지고 들에서 긴급히 불을 필요로 할 때 사용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이 말은 제가 설명한 말입니다. 어느 책에 있는 게 아니고 신라의 금제 허리띠는 특별한 디자인과 여러 가지 패식으로 장식된 보물이다. 허리띠와 요패인 금제 과대는 왕이 평소 의뢰용 복식으로 착용했던 허리띠를 평소 의뢰용 복식으로 착용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지 않고 이것이 장송용이다. 죽어서 장송용 복제다라고 이한상 교수는 말했는데 저는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만 왕의 죽음에 그 고귀한 금들을 가지고 그렇게 또 과판도 만들고 정교한 금관도 만들어 가지고 착장시켰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은 평소
의례용 복식으로 착용했던 것을, 그래 의례용 복식이니까 평상복에는 그것을 착용 안 하죠. 어떤 의식, 행사할 때 그걸 왕으로서의 위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금관도 쓰고 금제 과대도 착대를 하고 그 다음에 금동 신발도 신고 이렇게 했겠죠. 금동 신발은, 금제 신발은 여기까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금동 신발은 발견되었거든요. 그게 몇 켤레가. 그 은제 신발도 있고. 근데 금제 신발과 같은 거기 구부러지지도 않는 그런 그 신발을 신고 걷는다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신고 가만히 서 있으면서 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런 의례용 왕의 복식이 아니었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죽은 뒤 부장했을 것으로 판단하다. 그러므로 거기엔 당시 신라문화의 핵심적 사상과 어떤 장식적 유행 양식이 표현되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면 신라문화의 어떤 핵심적 사상이며 어떤 장식적 유행 양식이었느냐, 이것을 찾아내서 간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게 금제과대의 상징, 의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제시된 것은 그 유명한 서봉총 금제 허리띠입니다. 이 서봉총 금제 허리띠도 금관총 금제 허리띠와 같이 매우 이 안에 보면은 과판의 장식이 황남대총 북분 것보다는 복잡해요. 이 복잡하다는 것은 조형이 더 정교해졌다는 것이고, 그것은 아무래도 단순한 것보다도 그 시대가 좀 뒤에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 역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 금제 고곡이 2개나 달려 있어요. 제가 실물을 보지 않고 사진으로만 보니까 좀 불분명합니다만 여기는 분명하죠. 금제 고곡이 있고, 그 다음에 금어가 또 있죠. 금어가.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뭐냐? 이것을 저는 금어로 보는데 투조금어로 보죠. 투조금어. 이 금어를 투각해가지고 이와 같이 상징했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 금제 허리띠는 위세품이니까, 그 왕이 표징하는 위세품이니까 여기에는 신라의 어떤 핵심 사상이 있을 것이고, 동시에 어떤 또 다른 핵심 사상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그 당시 장식적 유행 양식이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을 하는데, 어떤 핵심 사상이냐?